X분의 2 위의 두 점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B와 C는 직선 YX에 대해 대칭이다. 넓이가 2루트 3이다가 주어졌어요.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주시고 알파는 루트 2보다 크다 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B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이 C라고 하는 게 Y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베타 콤마 알파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이래요. 얘를 이용하려면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하면요, 높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뭔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풀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고 여기 A라는 점은 우리가 알죠. 뭐라고요? 마이너스 2,2인데다가 그럼 여기서 얘를 뭐 해주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YX에 대해서 이제 수직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얘와 마이너스 2,2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여기서의 높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 분의 절대값에 얘를 대입하면은 뿅뿅 사라지고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높이가 됩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양수니까요, 얘 다시 써주면 루트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의 밑변이 뭐였냐면 알파 콤마 베타와 베타 콤마 알파의 점과 점 사이 거리였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밑변은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돼요. 근데 알파가 루트 2보다 크다고 했으니 베타는 루트 2보다 작아서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커요? 알파가 더 커요. 알파가 더 커요. 그럼 이거 다시 써주시면 루트 2의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그럼 루트 2의 원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근데 아까 얘기할 누가 더 크다고요? 알파가 더 크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이 알았어요. 밑변 알았어요. 그럼 따라서 넓이 2루트 3은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더라. 아유, 넌 아니야? 자, 요렇게요.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뭐가 나오느냐? 2 넘어가서 4루트 3이 나와요. 4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그랬는데, 알파 콤마 베타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은요, y는 x분의 2 위에 있었어요. 즉 베타는 뭐라고요? 알파분의 2라고요. 알파 베타는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럼 이거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구하기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4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얘네 가지고 내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채셨나요? 여기에서 뭘 끌어내고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을 4라고 양변 제곱해서 끌어내준다면 곱셈 공식 이용해주면 되겠죠? 얘 알고 뺀 거 알고 곱한 거 알잖아요. 이거의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을 더한 거다라는 것이고, 얘가 뭐였어요? 4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48인가요? 그 다음 4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예요. 그럼 16에다 48을 더하면 얼마예요? 64예요. 이게 제곱이 64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다? 8이라고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푼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것만 찾아낸다면 그 다음 계산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얘를 찾아내는 과정을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지금의 풀이는 사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얘를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넓이가 2루트 3을 이용할 건데, 여기가 알파 콤마 베타고 여기가 베타 콤마 알파인데,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가 정해져 있죠. 얼마로요? 마이너스 1로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도형의 성질 뭘 이용할까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이거 뭐더라? 등적 변형이라고 하죠. 평행한 두 선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A를 지나야죠. 꼭지점을 지나야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려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어떤 삼각형의 넓이랑 다 어때요? 같죠? 그 중에 우리가 왠지 땡기는 점 하나 있지 않나요? 원점 있잖아요. 원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그죠? 이게 얼마라고요? 2루트 3이라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럼 알파 베타로 표현하기가 쉬울까요? 쉽죠. 쉽죠. 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면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3개 빼주면 되잖아요.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인 정사각형이니까 알파 제곱에서 요거를 뺄 건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요 대칭이에요. 왜? 여기가 알파 베타고 여기가 베타 알파니까 2분의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베타예요.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알파 베타가 나오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 여기는요, 이 길이가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2분의 1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오고, 그게 삼각형의 넓이 2루트 3이래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즉 삼각형의 넓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적 변형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사각형 내에서 빼주는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도형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좌표평면상에서 문제 해결이 쉽고, 우리가 이 좌표평면상의 문제를 수식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풀이만 더 선생님이 더 얘기를 하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알아두면 때때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형이 있고 세 점이 x1, y1, 그리고 x2, y2, 그리고 x3, y3가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요, 이렇게 구해요. 세 점의 좌표를 차례로 써줘요.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거를 한 번 더 써줘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써주는 순서는요, 뭐부터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한쪽 방향으로 써주시기만 해주고, 첫 번째 거 다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크로스해서 곱한 거를 더해주세요. 자, 해서 절대값에, 자, 노란색 크로스를 써볼게요. x1, y2 플러스 x2, y3에 플러스 x3의 y1, 그리고 빨간색으로 크로스하는 이것들을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해서 빼주시면은요, x2의 y1, 그 다음 x3의 y2 플러스 x1의 y3라고요.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닫아주시면, 사실 공식은 이게 공식인데 외우기가 너무 어때요? 어렵게 생겼죠? 해서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워낙 많은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적용 가능한지 한번 보면은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알파 베타예요. 여기를요 베타 알파라고 놓고요 마이너스 2의 2예요. 그럼 넓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분의 1의 절대값. 세 좌표를 적당히 씁니다. a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알파의 베타의 알파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첫 번째 거 다시 쓰고요. 크로스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더해주시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베타가 되고 빼기 이쪽으로 크로스 곱한 거를 더해서 빼주세요. 그러면은 2알파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알파 해서 절대값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날아가고 뭐가 되느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절대값인데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 가로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루트 3이 넓이였잖아요. 넘어가시면 똑같은 식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기는 한데 이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도형의 성질을 보는 눈이라거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뭐 공식이라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짚고 빵 날려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이제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주긴 하는데 시험 볼 때만 쓰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시험 볼 때만 쓰고 그 공부할 때는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되게 그 달콤하지만 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금단의 열매 같은 그런 그 흑마술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풀지 말자라는 거, 시험 볼 때만 이렇게 풀자라는 거. 아유 고생 많으셨죠? 아니요 더 해야죠. 이제 세 번째 3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뿅!